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42번째 고사로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을 시작합니다. 고사. 이게 뭘까요, 이게? 고사란 것을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로 정의하면 신에게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류 종류를 좀 나누면,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것과 사회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이 하는 거요. 개인이 하는 건 우리 지극정성으로 빈다 그래갖고 정한수 떠다 놓고 집에서 100일 날마다 빌기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책 보면은 꼭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때, 주인공이 태어날 때는 꼭 100일 정성을 들이죠. 그게 전부 고사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내는 걸 민속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 시력구멍 막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추수감사 개념인데, 추수하는 날이 제일 많았죠. 정월대보름보다 그때가 사실은 더 많았어요. 정월대보름은 위하는 사람들만 위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했고요. 이제 칠정날 많이 했고요. 그 3일이 기원은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흔하지 않게 하는 데들이 이제 단오 때, 동지 때, 이 정도. 시기로 보면 그렇고요. 장소는 어딜까요? 그건 사람들 마음 가는 곳,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안에서는 장독, 부엌, 샘 있는 집에 우물, 거기서 하는데, 개인 고사를 지낼 때는 옮겨 다니면은 되게 안 하고요. 장독에 사는 집은 매년 장독에서 하고, 부엌에 사는 집은 부엌에서 하고, 방 안에 성주 모시는 집은 방 안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변으로 보면 선왕당 많고요. 그리고 강이나 냇물가, 길걸음은 되게 이렇게 이제 십자거리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길걸음, 우물, 산, 바위, 큰 나무, 이런 쪽에서 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민속에서 신앙심이라는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극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대추나무에서도 그냥 진짜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늘이 도와주신다, 그것이 있어요. 그게 불교, 기독교, 모든 한국의 고등 종교에도 지극정성이 참 아주 센 나라죠. 새벽에 날마다 가서 기도해야 되고, 절에도 그래요. 지극정성 하시는 분들, 매달 보름날, 초하룻날 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사회적인 고사, 그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죠. 민속에서 마을 고사들. 이런 것은 어떤 형태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건 정월대보름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7월 칠석, 10월 초하루. 이제 산신제나 마을고사의 산신제들이 10월달 산신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하고요. 이제 특별하게 하는 데는 그 지역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전통들이죠. 계룡산의 산신제가 4월 음력 4월 15일, 그리고 계룡산에 그 고목대신제라는 것을 갑사에서, 정통불교인 조계종 갑사에서 올려주는 고사 같은 것은 정월 초사은 날 하기도 하고, 시기를 보면 그런 정도. 장소는요, 나무, 서당, 마을 앞의 공터, 강이나 냇가, 길걸음, 우물, 산, 바위, 산제당이나 당집 같은 건물, 지금 말씀드린 정도, 이렇게 여러 군데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장승배기, 그건 마을 어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고사로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막 나열하면 산신제, 거리제, 장승제, 목신제, 벽가리제, 샘의 용신제와 강의 유황제, 그걸 이제 구분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전부 수신제의 개념에서 용신제 하는 데도 있지만, 구분하는 데는 분명해요. 유황제와 샘의 용신제, 요 정도가 일반적인 고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고사 지내는 거 있죠. 탑.
선돌. 그렇죠? 선돌. 그게 심한 경우에는 어떤 걸 받느냐면 어떤 동네에 큰 그 문신에 그 누군지도 모르고 문신에 산소에 있던 문신석이 그 산소가 무거워지면서 동네로 내려와 서졌는데 거기다도 지내는 거 봤어요. 그리고 굴 있고요. 바위 있고요. 이제 차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차사, 9일 차사 이건 두 마을 봤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동네에서 실제 살다 죽은 사람의 그 제사를 모시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분들을 신격화해서 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소떼만을, 그러니까 장성 없는 소떼만을 고사를 지내기도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이런 정도가 제가 현장에서 체록을 다니면서 만난 고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마을 고사가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 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동네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이게 시작됐을까? 근데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사 하나 하고요. 조금은 억지스러운 사연을 갖고 발생한 고사를 최근에 시작된 것을 두 개를 체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을고사 하는데 그게 왜 시작됐느냐? 그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시작된 목신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네를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좀 아시게 될 테지만 좀 갈등이 있어서 그 동네 분들이 이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하네요. 장소는 금강변 마을이고요. 그리고 금강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원래 마을고사가 없었어요. 마을고사가 없었는데 마을 중앙에 한 400년쯤 돼 보이는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보호수도 아니에요. 보호수도 아닌 것이 그게 왜 보호수를 못 받았나 하는 것은 좀 제 추측컨대 가서 보면 장소가 좁아요. 그 나무 있는 장소가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굉장히 예쁜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그런 나무였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요. 그 동네 전체가 한 60에서 70호 정도 되는 동네인데 15집 정도가 거기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개인 가정 고사를 지낸 거죠. 치성을 드리는 건데 그 치성이 이제 대개 이제 10월 초에 올리는 집이 서너 집 있었고 나머지가 전부 한 12서너 집이 정월 대보름에 치성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거죠.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는 표현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나무가 늙었는디 사람들한테 술 한 잔 못 받아 먹으면 불쌍하잖아.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어서 이제 고사들은 뭐 이럭저럭 많이 지내시죠. 근데 이 나무 주변을 1970년대 후반에 테마을 지도자 한 분이 거기를 가꿔야겠다고 해갖고 그냥 터를 억지스럽게라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좁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 나무 밑에 가서 쉬는 장소도 없었는데 거기를 쉬게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 정월 대보름에 10월 달에 모시는 분들은 그대로인데 정월 대보름에 거기 가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23집 정도는 확실히 지냈고요. 매년 지냈고 두 집은 이제 뭐 지내는 애도 있고 안 지내는 애도 있고 이렇게 안택하느니 무당 불러도 안택하느니 거기 가서 빈다 그런 정도로 늘 고사들을 지냈는데 많아지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뭘까요? 부정. 그러니까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나가는 그 여자분들이 되게 지내요. 남자들은 그렇게 가정고사를 할 때 남자분들은 뭐 갖다 주고 그냥 조금 후원해 주고 뭐 진짜 저기 한 분들이나 거기 가서 절하는데
결하는 분들, 남자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들이 고사 지내기 전에 올해 고사 모시니까 최소한 1회는 7일은 3, 7일 따지는 집이 있어요. 21일 따지는 집이 있고 이제 7일 따지는 집이 있는데 먼 거리 가지도 말고 이제 부정한 거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막 가족 전체가 마음을 이렇게 정제시키는 기간들이 있죠. 부정 금한다고 해서. 근데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와서 고세를 지낸 자리에서 뒤에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안한 사람들 마음이지만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이 시신도 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고사를 지내는데 왔고요. 남자분이 왔고 그 자리에서 그 후에 그분들 집 후에 있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으니까 곧분만 걸려도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쌈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지 마. 그리고 그 후에도 작은 일로 몇 번을 싸우게 돼요. 이웃 간에 이제 그걸로 금이 가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반무당이 있었어요. 이 공주에서나 충청도 예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논산일부도 그렇고 반무당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경문을 웬다든지 구술을 하는 쪽에서 경문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잘해. 무당처럼 잘해.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못해요? 신을 자기 몸이나 대로 내리는 것을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무당들이 집안에서 그냥 동토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쪽에 가벼운 굿을 이렇게 불려다니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 그 반무당으로 아주 유명했던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야 이럴 거 없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내는 집이 23집이 같이 지내자. 그러고 내가 돈 안 받고 다 이렇게 풀이를 해줄 테니까 해서 고사를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고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집단이 됐습니다. 집단이 되면서요. 남자분들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도 유교식으로 고사는 지내야 된다. 그래서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따져서 고사장 차려놓고 고사 지내고 그 상물림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반무당 분이 각 집에 복을 빌어주는 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느냐면 두 가지가 된 거죠. 유교식 그리고 무가식이 더해진 동네고사가 되는 가는데 아직은 마을고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뭘들 했냐면 비선하고 푸닥거리 고사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겁니다. 비선은 뭐냐면 환자가 있든지 아니면 환자가 무한히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지하는 방책으로 하는 것이고 푸닥거리는 뭐냐면 푸닥거리, 푸세울 뭐 이름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음식 갖다 바가지 툭툭 긁어서 뭐 던지면서 이렇게 고시래처럼 하는 것이 푸세울인데 그 형태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유가식에 무가식에 가정고사식이 더해진 마을고사가 탄생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마을고사로 이제 바꾸는 건 왜 하게 되느냐면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그 나무를 굉장히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위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장이 된 거예요. 이장. 그래가지고 그걸 대동회에다 붙입니다. 60호 정도에서 25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정제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가식하고 무가식만 하고 소지는 개인이 올리는 그런 형태의 마을고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게 199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2009년에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 말자 하자가.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 동네에 그 전에 이장이었던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내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줄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애를 먹고 있다. 작년에 뭐 하지 말자는 소리가 나왔었는데도 그냥 아직은 하고 있다. 그렇게 코로나 왔는데도 작년에 몇 집이 했대요. 그런 정도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을이 순리적으로 모아서 그 마을 고사가 탄생하는 쪽에 있어서 흐름일 겁니다. 한 군데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한다. 고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뜻을 모아서 같이 하나의 규범으로 마을이 묶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간다. 그럴 거예요. 다른 하나는 좀 재미난 사연이라고 할까요? 억지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사연 때문에 생긴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동네라고. 여기에는요, 그 기도터 때문에 생겼어요. 기도터. 무속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진짜 신기를 받아서 하느냐, 그거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실제 무속의 무당분들 중에서 신기 받는 분들은 굉장히 그 산수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 신기를 잘 받을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게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저 상신리 하신리 쪽 거기 하고요. 신도안 쪽이었는데 신도안 쪽은 지금 이제 못 들어가니까 상신리 하신리 쪽에서 산기도들 많이 하세요. 근데 수도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기도만 하십니다. 말 한마디 없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마을에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 산이 이렇게 계곡으로 태극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온하고 바위가 예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느 순간에 그 무속하시는 무당분들이 산기 잘 받아지는 데라고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1980년대에. 그런데 그 자리도요, 그 동네에서 한 10여 호 정도가 정월 대보름에 그 자리 가서 자기네 지방고사들을 지냈어요. 근데 그 산이 처음에 그 당시로 어떤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느냐면 그 산 주인이 경계 안에 자기가 갖고 있다고 알아서 그 산 주인이 거기에 와서 나무 비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못하게 말리고 하면서 무당으로 와서 산기 받으러 온 분들하고 처음에 그 산 주인하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막아버린다고 폐쇄를 했죠. 동네 사람들만 가서 고사 지내고 무속하는 분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죠. 근데 그게 막는다고 하는 것이 집 뒤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좀 외진 데로 들어가서 거기를 꼭 막는 것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져 버렸어요. 딱 막아버린다고 해갖고 거기 오면은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90년대에 그 계룡산도 그렇고요. 그 산기도터에서 산불 내고 한다고 그래갖고 무허가 암자들 뭐니만 철거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 무속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확인을 한 게 뭘 확인하냐면 지적을 받는데 정확히 보니까 그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 산 주인터가. 그게 국유지야. 그래갖고 그 산 주인을 궁지에 몰았는데 산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고요? 법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통으로 뭐가 됐다고
얘기가 됐냐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여기